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1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분이 묘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출근하는데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울할 뻔하다가 그나마 좀 나아지는 기분이 조금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런 느낌 아니야? 두 번째 금요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 자,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이고요. 미디어 탈곡계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미디어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 제가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여기 제 인터뷰가 들어있어서요. 제가 하는 게 좋겠다. 홍보성 기사에 묻힌 포스코 2,000억과 MB 형제라는 제목의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 보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MBC PD 수첩에서 지난 2월 27일에 MB 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름대로 그 MB가 포스코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나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또 MB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보도였는데요. 결정탑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내부자 증언이에요. 또 네. 내부자 증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보도였는데 이것이 노지민 기자 말로는 이 기사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네이버에서 제대로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출이 안 되는 그 방식을 보니까 포스코가 이게 나오자마자 27일 날 이 방송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자신들이 그 홍보할 만한 그런 내용을 막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8일 주요 포털을 채운 것은 전부 다 포스코 홍보 보도였습니다. 포스코가 화재 피해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스틸하우스를 무상 기부했다거나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 관련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방송했던 금준경 기자가 보도한 거 있었잖아요. 불리한 기사가 있을 때는 밀어내기, 100만 원만 내면 밀어내준다. 네. 세트로 밀어내준다. 홍보성 자료. 네, 이렇게 하는 그 내용에 가깝죠. 포스코가 100만 원으로 밀어냈겠습니까, 과연? 밀어냈다면. 네.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밀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노지민 기자가 캡처한 걸 보면은요. 말도 못해요, 진짜. 네, 포스코 치면 죄 이런 기사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PD 수첩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없어요. 근데 저하고 노지민 기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스크랩하고 모니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어요. PD 수첩 방송 자체가 그 거의 회자가 안 된 거 아니냐,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걸 꼭 밀어내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련 보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이 타사의 단독 보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안 했다는 이유로 받아쓰질 않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받아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미 뉴스타파에서 오랫동안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MBC PD 수첩 내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뉴스타파에서 오랫동안 2016년부터 계속 한 4-5건으로 관련 비슷한 보도들을 계속 내놨어요. 산토스의 문제점이 있다, 팔았다, 뭐 했다 막 이러면서 페이퍼 컴퍼니 얘기도 하고
이거를 확 모아가지고 MBC PD 수첩이 정리하면서 내부자를 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맛있게 딱 정리했다는 그런 정도이지 뉴스타파에서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뉴스타파에서 아무리 좋은 단독을 해도 타사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요. 그래서 타사에서 너무 이런 보도들을 의미 있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를 안 해주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MBC PD 수첩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제 씹혔다는 거죠. 이제 다른 타사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고요. 근데 꼭 타사에서 안 다뤄줘서만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홍보성 기사가 없었으면 분명히 그래도 몇 건 노출될 수 있었는데요. 홍보성 기사가 밀어낸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타사의 주요 이슈들을 우리가 이게 단독이냐 아니냐 누가 먼저 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언론이 그거를 다루고 그거를 받아 쓰라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가져다가 취재를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처럼 서로 막 경쟁적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도했으니 우리는 저건 안 해. 이렇게 하고 아예 타사의 주요 보도 자체를 아예 안 다뤄주는 거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그 언론의 관행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언론 플레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재미를 보는 것은 그저께도 말한 것처럼 포털 사는 엄청 재미를 보죠. 밀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홍보 대행사들 이 밀어내기를 돈 받고 하면서 대행해주는 그 회사들도 굉장히 재미를 보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써주는 돈 받고 조선일보 등등 기사를 써주는 이 사람들도 이 언론사들도 완전 짭짤하고 이건 한마디로 사이비 언론이 하는 행태인 거죠. 이런 것의 피해는 다 국민이 받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을 전혀 전달 못 받고 계속 찌라시성 그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옛날에는 찌라시, 사이비 이런 거는 어디 무슨 지역에 있는 조그만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그 신문사들이나 언론사들이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찌라시 행태는 사실 중앙지가 더 하고 있고 지금 연합뉴스 이런 데서도 이걸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PD 수첩이 뭘 보도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포스코가 2011년에 에콰도르의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무려 8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고 이거하고 똑같이 같이 EPC 에쿼티스라는 회사도 사들입니다. 이거는 550억이네요. 그럼 둘이 합쳐서 한 1,300억. 이 금액만 해도 한 1,300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EP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러고 아무튼 이거를 사들였는데 이걸 사들일 때부터 포스코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검토를 거쳤는데 너무 가치가 없는 회사인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은 회사였죠. 실제로 인수 금액이 1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100억 원이 안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타사에서도 여기 MBC 보도 보면 타 언론사에서도 접근을 했는데 이건 사면 안 되는 회사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타 건설회사에서 그래서 포스코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살 때부터. 그때 당시 2011년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퇴임 이후에도 포스코를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망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수를 한 다음에 5년 뒤에 산토스 CMI 이거 800원이래. 800억 원을 주고 샀던 회사를 68억 원에 헐값에 다시 매각합니다. 팔았지. 네, 그러니까 매각했다고요. 네. EPC 같은 경우에는 550억 주고 샀는데 빵원에. 그러니까 그만큼 되었어요. 네, 빵원이 된 그러니까 팔 수가 돈 없었어요. 받고 팔 수가 없었던 거죠. 빵원에 소리 소문 없이 되팔았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한 1,400억 정도가 날아간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포스코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친 이 사업에 이 에콰도르 회사를 인수하러 갈 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멘토자 최측근이었고 언론 특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상득 당시 의원 이분은 형이죠. 이분들이 대통령 특사 자료로 가서 다 사업을 따낸 거예요. 사실상. 에콰도르에서도 포스코와 한국 대통령의 활약이 컸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서 포스코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건 아니냐. 실제로 이제 포스코가 한 13조 원 정도 유동자금이 그때 당시 됐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조 5천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회사의 자금이 한 12조 정도 날아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개입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PD수첩과 뉴스타파가 계속해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돈 어디 갔을까 그럼?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건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지금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이제 뉴스타파하고 그 PD수첩 보도가 약간씩 이제 결이 좀 약간씩 다른데 MBC 그 PD수첩의 장점은 그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딱 국민들이 이렇게 뭐랄까 딱 느낄 수 있게 제 느낌에 뭐랄까 김어준 씨가 말한 한 숟가락만 딱 먹여주는 그런 방송을 사실 했어요. 굉장히 콤팩트하게 해요. MBC의 특징인데 그게 네. 콤팩트하게 딱 진짜 필요한 본질. 그래서 이제 이거 MB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겠다. 그러니 뭐 제보해달라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포스코 망했네. 포스코가 지금 심각한데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이 정황에는 MB가 있네. 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딱 보여줘요. 그래서 그 아주 쉽게 정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너무 그런 자잘자잘한 그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요. 그 CMI, 그러니까 산토스가 어떤 회사였는지를 너무 자세히 막 얘기하고 해서 되게 막 좀 이렇게 흐트러지겠군요. 네, 시야가. 네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원외교잖아 이게. 포스코 자원외교를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친 거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거의 모든 MB의 자원외교 방식에서 해먹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정말 너무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루틴한 방식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도 이랬다라고 해줬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알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됐어요. 방송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야. 도대체 뭘 이렇게 길게 저 산토스가 무슨 회사인지 뭐 어쩌고 막 너무 스토리텔링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하다는 그런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취재한 걸 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한 명도 안 자르고 다 보여줄래. 그래서 막 택시 운전사, 변형, 정말 한 50명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근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호흡이 좀 긴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한번 할 때. 근데 이제 특히 전문가 변호사가 출연해가지고 딱 정리하는 거는 기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에는 대부분 취재 PD들이 했잖아요. 그렇군요. 이건 또 색다른 방식이네. 네, 그런 거는 훨씬 낫고요. 그래서 PD수첩이 아무튼 되게 좋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MB가 해먹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묻혔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너무 터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포스코라는 기업을 가지고 이제 최순실도 건드리고 막 오만 막간에도 많이 해먹고 난리들이잖아요.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MB의 문제로만 집중할 게 아니고 포스코라는 그 기업을 그렇게 해먹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공영방송 지키기처럼 공기업을 가지고 헤쳐먹는 이 방식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필요한데 이런 포스코의 무슨 허접스러운 홍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창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도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PD수첩 베끼지 않아도 할 게 천지라는 거죠. 근데 그런 보도를 안 하고 이런 베끼기 보도를 그러니까 홍보 보도를 해서 깔았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다. 진짜 우리 언론이 이 기레기 소리를 진짜 들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KBS 성추행 소식 전해드리면서 슬로우 뉴스 기사 제목을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어느 언론사에서 생긴 일 사건의 전말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이 나온 이후로 KBS 측에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KBS 측에서 24일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면서 감사에 착수했고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피해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기자협회도 24일 날 같이 성명을 내고요. 회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감사하고 또 밝혀진다면 관련자를 처벌하라라면서 자성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국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은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본질인 것 같고요. 지금 KBS뿐만 아니라 MBC에서도 성추행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드라마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진 MBC 드라마 PD CC가 상습 성추행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도국 소속에 있는 어떤 기자 한 분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감사가 지금 현재 지난주에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조사 결과 일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유명 드라마 메인 PD 한 분이 편집실에서 다른 PD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난달 16일자로 이미 대기 발령이 되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는 해요. 근데 이 사안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CC가 그러니까 다른 PD한테 성추행한 이분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 곳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YTN에서도 이런 소식이 있죠. 2015년 발생했던 산해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 YTN PD가 YTN에서는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난 27일 YTN이 인사위원회를 열고요. 해당 PD한테 28일자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내 징계로서는 최고 수위죠. 네, 그래서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일단 YTN 전 직원은 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대요. 이런 결과를 받으면. 그래서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당사자가 뭐 이렇게 다시 걸면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막 알려진 이후로 그 PD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인사위원회 해부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네. 다만 이제 뭐 해고 절차 나온 그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YTN 측에서 이제 취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YTN 그 노조 측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회사에 의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당시에 이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 주장이긴 하지만 사례 내용이 심각성을 봤을 때 인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YTN에서도 사내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게 이달 들어서 두 번째라고 해요. 앞서서 YTN 한 기자는요. 2016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YTN 기자 폭로가 나온 직후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뒤늦게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2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차라리 더 감춰져 있던 사건들이 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처리될 것들이 처리되고 처벌받을 분들 처분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KBS 새 사장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승동 PD 이제는 PD가 아니라 사장 내정자신데 양승동 PD가 이제 내정자로 결정된 이후에 뭐 이제 각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반갑다 또는 뭐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뭐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특히 뭐 KBS 노조는 반기는 분위기죠. 이분이 또 열심히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싸워왔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딱 한 단체, 한 조직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디냐?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뭐 예상은 가지만. 뭐 자유한국당이 왜 싫어하는지도 이것도 이제 이분들도 좀 레파토리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28일 논평을 내서 양승동 내정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의 전신인 공영방수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의 대표 출신 MBC에 이어 KBS까지
공영방송사가 모두 강성노조에 장악됐다. 노영방송이 될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또 예상되는 논리 그대로 또 하나가 있는데 KBS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라고. 예. 좀 쌈박한 레퍼토리 다른 거 없나? 그러니까 레퍼토리 좀 바꿔야 돼. 뭐 맨날 똑같아. 역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방통심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미있군요. 아무튼 이 GS 샵 그리고 CJ 오쇼핑 이런 홈쇼핑 채널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가짜 정보를 제공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송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릴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TV 홈쇼핑에서 사실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할 때마다 저도 저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지적이 된 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 두 방송사가 쿠쿠밥솥 판매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가까운 동일 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파는 거다.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런데 실제 해당 제품의 영수증이 실제 영수증이 아니고 가짜로 만든 영수증이었대요.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백화점가 59만 8천 원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들고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근거 없는 소리였다는 거죠. 이거 뭐 과대 광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뻥이네요. 그렇죠. 사기네. 사기. 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상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매우 높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롯데 홈쇼핑의 경우에 의견 진술 연기를 요청해서 다음 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결국은 셋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CJ와 GS샵 그다음에 롯데 전부 다.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홈쇼핑계의 거목들이 전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광고 지금 이런 심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이제 소위원회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수단으로 이용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올린 TV 홈쇼핑사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징계를 내리겠다. 그리고 과징금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징금 징계가 내려지면 그 방송 평가 때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 4점인데 10점은 훨씬 이제 높은 거죠. 아주 고강도 제재 기조가 이어져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재밌네요. 뭐 이것저것 보니까 가관도 아니구만. 홈쇼핑 너무 믿으면 안 되겠군요. 자, 저는 아무튼 즐겨 애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계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문제와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방송 제작 현장이 너무 그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PD저널 이민아 기자의 보도를 보고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이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53시간 촬영 후 졸음운전. 새벽에 끝나도 차비 미지급. 휴일 전날은 더 무리해서 촬영. 엄청 추운 날 야외 촬영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적도 수십 번이 있다. 이게 바로 이 지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증언입니다. 그래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등 5개 단체가 드라마 제작 현장 개선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28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KBS 라디오 로맨스, JTBC 미스테리, TVN 크로스, OCN 그 남자 오수 등 이게 최근 이제 방영 중인 드라마들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드라마들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이 드라마들이 사실 제작 현장에 비슷하게 열악한 상황인데 심각성이 가장 높은 4편을 선정해서 일단 근로 감독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사례들이 있느냐 보면은 이 TF가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19.65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잠을 안 잔다는 거죠. 24시간 중에? 예. 한 달 평균 24.85일. 거의 25일 정도로 일하는데, 예. 주말도 다 못 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예.
하루 휴식 시간은 5시간 미만. 예. 한 달 중 단 하루의 휴일도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무려 8.5%나 된다고 합니다. 예.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61.9%. 촬영장에 안전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72.6%라고 합니다. 지금 이 조사의 대상자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인데 응답자의 67%가 프리랜서, 19.6%가 계약직입니다. 그 외에는 이미 프리랜서와 계약직만 합쳐도 거의 90%인데 그 나머지는 이제 현장 실습생이나 용역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열악한 제작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100%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촬영장 소품이나 PPL 물품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고, 임금 지급 지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엔 당사자들이 지금 TF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감독도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재빠르게 좀 조치에 나서서 이 환경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봉씨의 단독 제가 하나 봉봉쇼로 가보도록 하죠. 저도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긴 내용은 아니고 너무 좀 황당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종편,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창이잖아요. 종편에서도 그래서 종편 시사 보도 프로그램, 그 패널들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이거를 매일매일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제보가 꽤 옵니다. 꽤 오는데 놀랍게도 이 TV조선 채널A 그리고 MBN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미투 운동은 문제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다루고 있어요? 문제없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선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그게 센 비판이 나온다. 저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패널이 너무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 막 진행자가 그건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중재를 하기도 하고, 화면 처리도 굉장히 선정 보도도 안 선정적인 하고. 보도 없습니다. 오히려 뉴스보다 좀 낫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문제 발언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예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개를 안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안 할 수 없는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플러스입니다. 2월 26일 방송이고 이때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널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운동권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한때 주체 사상을 뭐 공부하고 학습하고 신봉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좀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미투 운동 관련된 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이 잘못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미투 운동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잘못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한때 주체 사상을 뭐 공부하고 학습하고 신봉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그래야 남북관계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투는 왜 얘기한 거야? 저도 몰라죠. 사람 이름이에요? 저도 모르죠. 저도 그거를 왜 얘기한 거야? 이게 뭐야? 얘기를 다 들으면 주체 사상만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해서 누구라고요? 김용남 씨라고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한 발언이잖아요. 이런 미투 운동을 이런 데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고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청와대가 주사파에 장악당했다. 그리고 그 주사파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 색깔론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이제 청와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투 운동을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전혀 아무 맥락도 없이. 전혀 관계 없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발언이 나오면은 진행자나 다른 패널들이 이거 비판해줘야 돼요, 반박을 해줘야 돼요. 미투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대놓고 색깔론에다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대놓고. 뭐야? 예. 근데 이거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다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반론을 하긴 합니다.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예,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의를 달면, 그러니까 청와대 586 분들이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바로 과거의 주체 사상에 몰입해가지고 지금 뭐 김영철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바로 직선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니, 반박을 하긴 합니다. 그나마 한 분이. 예. 근데 이제 미투 운동 얘기는 안 해요, 또. 미투 운동 얘기 거기다 왜 하세요? 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아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황당하고, 재밌는 사례라 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은 미투 운동을 한참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투 운동으로 이 청와대 인사들을 너무 까고 싶었던 거지. 욕심이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예. 너무 맥락을 못 너무 찾아내네. 아무 맥락 없이. 예. 이분이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마침 2월 26일이면은 김어준 씨의 이제 정치적 공작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잖아요. 이때 이제 김어준 씨 논란이 나왔을 때 손혜원 의원도 같이 좀 논란이 됐어요. 옹호하는 이제 그 SNS로 올리면서 김용남 전 의원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 손혜원 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어준 씨 얘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상식이 부족하고 고의 수준의 국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 상식이 있고 고의 수준의 국어 실력이 되면 그렇게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니들이 못 배워서 그래 이런 막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놀래가지고 니들이 못 배워서 그래 이런 취지의 말을 할 수 못 배워서 그래라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나아간 해석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이제 손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제지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웃기는 거죠. 가만히라도 있든가. 본인이 주사파 얘기할 때 그렇게 막 미투 운동 아무 맥락 없이 갖다 붙여놓고 또 남이 그렇게 하는 남이 그렇게 하는 건 못 참고 아무튼 이게 참 코미디입니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김용남 그래서 이 김용남 씨도 단골 패널이거든요. 이제 그만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발언하는 사람을. 예, 아무튼간에 제가 재밌어서 이 하나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계속 제보가 오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은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오는 제보 중에 미투 운동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자꾸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갖다 붙여가지고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제보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부당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을 명예훼손이라든가 저희 제보로 오기로는 뭐 명예훼손에 가깝다 이렇게 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 책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내려와야 된다. 뭐 이 정도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부당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는 사실 확인 결과 사실과는 다르다. 종편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죠? 예. 김용남 씨도 사실 계속 출연해주면 저는 좋은데. 그분이 아주 뭐랄까 앞으로도 금관과도 같은 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주옥 같은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제 귀에도 아주 익은데 얼굴 보면 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예. 아무튼간에 물론 재밌긴 하지만 사실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이게 막 신문 이런 신문 타이틀을 달고 나온 방송, 뉴스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방송에서는 그만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럼 대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다 아주 또 우리 김어준 님이 아주 좋은 제보를 해주셨어요. 어제 3.1절이었잖아요. 3.1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을
TV조선 빼고 전부 생중계해줬다는 네, 재밌는 제보입니다. 예. 참 열심히 하시네. 근데 저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연설을 할 때 일부러 다 돌려봤습니다. 생중계 안 해주는 데 있나, 웬만하면 해주게 돼 있는데 TV조선만 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캡처를 다 해주시니까 요거 민원연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이 캡처는. 예. 네, 미투운동 관련된 회차 보고서 후기 남겨주신 분들 어제 특집이었죠? 네네. 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보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미령곰탱님께서 다음 주 한결에 기대한다고. 예.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좀 밀려 있는 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 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KJC79님께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이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근데 8578님은 이정열 PD님이라고 써놨네요. 이정열 판사입니다. 이정열 전 부장 판사. 네. 활동하실 때는 북에 계신 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일. 그리고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아주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제 베나베나 쇼를 배우고 나아지는이라고. 이렇게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 비슷한 거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나 TV라고 오해를 살 만한 다른 아주 극우 방송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데 베나 활동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아무튼 배우고 나아지는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저들이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비판해도. 네, 이처진 386님이 이젠 미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늘 들으면 민원련 활동가님들의 강철 멘탈에 존경을 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혼이 나갈 정도로 분개가 하늘을 찌르는데 모든 기레기 언론들을 본다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활동가님들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을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새날이 오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기레기 언론들은 더 아우성이니 활동가님들을 더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후원만 한 제가 미안해집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아니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그렇죠. 저희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제 책상 위에 책이 있어서 봤는데요. 책을 2권을 보내주셨어요. 김태미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긴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 민원연 덕분에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보수 진영에서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네요. 모두의 노력 덕분에 바른 귀, 바른 눈을 가질 수 있었네요. 늘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배나 활동가님, 봉봉 선유 활동가님, PD님께서도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좋을 듯 싶어서요. 라고 하면서 책 2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너무 심란한 게 이제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또 띄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 선거는 또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는 정말 감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민원연은 평소에 여기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민원연의 경우에는 한정져야 돼요. 모든 선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하고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요 정도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커버를 해서 모니터를 해왔는데, 지방선거에서는요, 이게 꼭 서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역별 그 어떤 제보센터 이런 게 정말 절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팩트체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이걸 서울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연이 네트워크 형태로 지역 민원연들이 있어요. 광주 민원연, 부산 민원연 이렇게 있는데, 그 민원연이 되도록이면은 그런 제보를 좀 받아서 체크를 하는 그런 모니터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역 민원연 전화번호 모르시거나 내가 나는 지금 지역에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상한 기분 나쁜 걸 봤다. 그럴 때는 그냥 서울 민원연에 주시면 저희가 그걸 분리해서 지역에다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꼭 그걸 지역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문제 있는 보도, 특히 선거 관련돼서 왜곡 보도나 지금 벌써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제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까지만 해도요. 제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두 활동가, 그러니까 배나은 이봉호 활동가가 자기가 그냥 보는 그 수준에서의 문제 지적만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대선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나아졌죠. 대선 때는 조금 제보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모니터들을 우리가 영역을 넓혀서 신문 방송 말고 종편이랑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활동가들이 막 찾아내서 고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서 제보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제보를 많이 받아서 우리는 그걸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런 식의 모니터가 진행돼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그 광고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선거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입질이 시작했습니다. 선거보도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 후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음해하고 여론조사 결과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퍼뜨리고, 그리고 그런 그 음해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그 마타도어 같은 그런 보도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에 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되시면 민원연으로 전화 주시거나 해서 저희가 처리해서 지역민원연에 보내거나 지역 언론노조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